빅데이터를 공부한 남자 빅공남 통계가치 공부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 빅데이터 탐색에서는 통계 관련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과목 세 번째 영상인 삼포도 기초통계량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그리 오브 디스펄전, 퍼짐 정도를 나타내는 이 삼포도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다채롭게 각 키워드의 개념을 정리하는 내용도 준비했고요. 파이썬 코딩을 보면서 대략적인 어떻게 구하는가 실습하는 개념도 준비했고, 공식과 예제를 적어가면서 어떤 수식과 예제로서 계산해보는 문제까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빅공남 영상, 오늘 영상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삼포도 디그리 오브 디스펄전, 그야말로 퍼진 정도를 나타내는 게 삼포도입니다.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기초통계량에서 이제 지난번 영상처럼 세 가지가 있었었죠. 그죠? 삼포도란 말이 언제 나오냐면, 기술통계는 기초통계량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중심경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난번 했듯이 민, 메디안 모두가 나왔었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오늘의 주제인 삼포도가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어요. 디그리 오브 디스퍼전, 얼마나 퍼져 있는가. 그 퍼져 있다는 거는 지난번 말했던 1번이 중심을 나타내는데, 그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 데이터들이 가운데에서부터 얼마나 멀리까지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삼포도고, 그렇다면은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측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였던 값들이 분산, 4분위 편차, 변동계수, 범위, 표준편차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즉 삼포도를 나타내는 기초통계량이라는 거는 1번의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값들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오늘 할 내용은 아니지만 다음 시간 주제지만 분포의 모양, 좌우가 얼마나 비대칭적인지, 그 다음에 뾰족한지를 나타내는 첨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내용 주제는 지난 중심을 측정하는 방법 다음 이야기인 오늘 주제는 삼포도, 디스펄전, 퍼진 정도에 관한 내용이고요. 분산, 표준편차, 4분위 편차, 변동계수 이런 단어들을 보고 수식이 어떻게 되고 이런 개념이고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파이썬에서도 저렇게 실습할 수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삼포도, 데이터의 중심값, 중심 측정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멀리 분포가 퍼져 있을까, 멀리 떨어져 있을까를 측정하는 기초통계량이라 하고요. 중심 기초통계량, 즉 중심을 먼저 측정한 다음에는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삼포도를 통해서 멀리 분포되는가를 값들로 나타내서 그 데이터의 어떤 분포를 이해하자라는 게 삼포도입니다. 그래서 이 삼포도와 관련된 단어들은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편차, 그 다음 절대 표준편차, 분산 표준편차란 말이 나오고 나서 이런 말도 등장합니다. 모집단이란 말이 나오고, 모분산, 모표준편차란 말도 등장하고요. 만약에 샘플, 표본을 추출했을 때는 표본 분산, 표본 표준편차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표본에 관해서 정리할 때 다시 할 거고요. 대략적으로 분산이란 말이 등장하는구나, 삼포도에서. 그 다음 레인지란 말이 나오고 어떤 범위, 구간을 나타내는 게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 키워드는 뭐냐면 4분위 편차, 인터쿼터럴 레인지라 그래서 IQR이라고 하거든요. IQR. 그래서 이 IQR도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변동계수라는 건 코에피션트. 코에피션트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코어커 하면 뭐죠? 동업자죠. 코라는 거는 서로 두 개의 어떤 동업한다, 그래서 쌍으로 갈 때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변동계수라는 거는 coefficient of variance, 이거는 뒤에서 상대적인 두 집단의 어떤 가치를, 퍼진 정도를 측정할 때 나타냅니다. 물론 지금 키워드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아야 될 삼포도는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분산이 있고요, variance, range가 있고요, 범위, 그 다음 4분위 편차, 인터쿼터럴 레인지, IQR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변동계수 CV라고 합니다. coefficient of variance. 그래서 CV가 있구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거고요. 각 개념을 간단하게 요약해봤습니다. 그래서 삼포도, 디그리 오브 디스퍼션, 데이터의 흩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거는 네 가지가 있는데, 분산을 뭐라고 요약하면 될까? 여러분들 분산은 딱 이렇게만 말하면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학적인 공식을 쳐다보면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면은 딱 아주 간단한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산이 뭐라고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 그러면 분산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수식과 예제를 들어서 정확히 이해하는 걸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그 전에 먼저 분산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 레인지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데이터의 구간의 길이입니다. 즉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최대값이 10이다. 최소값이 1이다. 그러면 10 빼기 1이니까 9가 우리는 범위가 될 거고, 이 레인지라는 건 단순하게 최대와 최소의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구간의 길이가 무엇인가를 측정하는 게 레인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4분위 편차란 말은 오름차순이란 말이 중요한데요. 오름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4분위, 쿼타일, 4분위수라는 건 25%, 50%, 70%, 75%, 100%로 나열한 다음에 75%의 숫자에서 25%의 숫자를 뺀 거, 이 숫자를 우리는 4분위 편차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IQR이라는 거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75% 위치에 있는 숫자, 25%에 위치해 있는 숫자의 차이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난 변동계수란 말이 중요한데, 말씀드렸듯이 코에피션트, 이건 뭐냐면 비교하는 거죠. 두 집단의 상대적인 분포의 상대적으로란 말이 중요합니다. 비율을 따져서 얼마나 상대적으로 멀리 분포했는가를 비교하는 거고요. 그 계산값은 표준 편차와 평균의 비율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퍼센트라는 말이 등장하죠. 그래서 변동계수의 단위는 퍼센트고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 이걸 우리는 CV라 한다. Coefficient of Variance. 다 아시겠죠? 근데 요 키워드만 보면은 머릿속에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숫자로 직접 봐야겠죠. 그래서 한 개 여러분들 볼 거니까 여러분들 쭉까지 따라오시면서 영상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초 통계랑 3포도 가기 전에 이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게 우리 빅데이터 분석해서 필기하고 나중에 실기도 공부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파이썬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잠깐 제가 오늘은 이건 깊게 안 다룰 겁니다. 나중에 따로 영상을 준비할 거고요. 여러분들 한번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코딩을 한번 짜봤어요. 확대 한번 해버릴까요? 확대 한번 해드릴까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지난번 그 영상처럼 import statistics 통계 관련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면은 이런 걸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볼까요? 통계 라이브러리에서 P라는 건 모집 단위거든요. 모 분산,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 이렇게 하면 식을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 쭉 내려오게 되면 4분위 편차 IQR 보이세요? 이 IQR도 퍼센타일 75% 숫자와 25% 숫자를 구하면은 요렇게 4분위 편차를 구할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보면은 빼서 구할 수가 있고요. 뒤에 나오게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요런 식으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그거에 나눠서 100으로 하는 값을 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올려볼게요. 쭉 올리면 이런 식으로 코딩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분산, 표준 편차, 그 다음 4분위수, 4분위 편차, 변동계수 이런 값들을 구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냥 필기 공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먼저 보여드린 거고요. 다시 PPT로 돌아와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하나하나씩 이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다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통계량인 3포도에 관한 내용, 첫 번째 스텝 1 분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분산이라 하면 다음과 같이 식을 한번 볼까요? 확대를 볼까요?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편차라는 건 뭐냐면 각 데이터의 값들에서 평균을 뺀 걸 우린 편차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음수가 나오는데 다 제곱해서 양수로 만들고 다시 개수로 나눠준 것, 그러면 이 왼쪽의 기호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한마디로 합니다.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은 이 수식을 한국말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산이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가, 즉 베리언스라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데이터가 얼마나 펴져 있는지 측정한다. 즉 편차들을 싹 모아서 평균 낸 거다. 다만 음수가 나오니까 제곱해서 평균 냈다고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하나하나 이걸 데이터 별량이라 하고요. 그걸 만약에 1, 2, 3, 4, 5라고 하면은 여기서 평균이 3이거든요. 3을 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편차인데 3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되죠? 1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0이 나올 거고, 1이 나올 거고, 2가 나올 겁니다. 즉, 그래서 우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 이 숫자를 우리는 편차를 하고요. 여기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숫자를 다 답하면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확대 한번 해서 보여드릴까요? 이거 다 답하면 얼마일까요? 여기 더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올려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면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듯이 요 하나하나가 뭐라고요? 요 하나하나가 별량이고, 평균이 3인데, 평균을 다 빼버리면은 요런 숫자가 나올 거고요.
그 숫자에서 편차합을 하게 되면 항상 이게 0이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 다 더하면은 0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 더하면 0이 나오기 때문에 분포에 멀리 있는 정도, 산푸를 측정할 수 없어서 우리는 양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절대값을 붙이면 다 양수가 되겠죠? 부호를 다 없애버리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게, 요렇게 부호 없애버리는 거 우리는 절대편차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균을 빼버리면은, 요런 숫자로 표현할 수 있고, 요게 편차인데, 다 더하면 0이 나오니까 절대값을 붙일 거고, 절대값 붙일 걸 우리는 절대편차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수학적으로는 절대값은 뭔가 공식을 유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공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공식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제곱을 합니다. 뭐로 한다고요? 제곱을 해서 요걸 다 더합니다. 그래서 절대편차는 다 더하면 좋은데 이게 수학적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공식을 유도할 거면은 제곱해서 더하게 되고 숫자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이걸 평균을 내버립니다. 5개로 나눠줍니다. 우린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걸 분산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한다면 다시 한번 쳐다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쳐다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 원래대로 하면 이 제곱이 없으면은 요런 걸 우린 편차를 한다. 아시겠죠? 이걸 편차를 하는데 이 편차들의 합은 항상 얼마 나온다? 0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편차들의 합이 0이 나오니까 우린 뭘 한다? 제곱을 해서 더한다. 제곱하니까 숫자가 너무 크다. 어떻게 한다? 개수로 나눠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차 제곱 평균이라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걸 측정을 하는데 다 더하면 0이 나오기 때문에 제곱해서 더하고 개수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바꿔 말하면 수식을 편차들의 제곱한 걸 싹 더해서 개수로 나눴으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라고 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제곱은 우리가 임의로 숫자를 제곱했죠. 그럼 숫자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루트를 붙이는 겁니다. 다시 이걸 우리는 표준편차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산이라 함은 평균으로부터 데이터가 얼마나 떨어지는가를 측정하는 건데, 어떻게 했냐면 평균을 다 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1, 2, 3, 4, 5가 있으면은 다 마이너스 3을 빼서 편차를 만든 다음에 제곱해서 더하고 개수를 나눠준다. 이게 뭐다? 분산이다.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측정하는 값이다. 그런데 숫자가 너무 크니까 루트를 붙인다. 이걸 우리는 표준편차를 합니다. 아시겠죠? 분산에다 루트 붙인 이유는 우리가 임의로 0이 나오니까 제곱을 해버렸으니까 스케일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다시 루트 붙인 게 표준편차고, 실질적으로 분산도 데이터를 퍼진 정도를 측정하는 값이지만 좀 약간 임의로 크게 만든 값이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용한 거는 표준편차라 보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루트 분산, 그 값이 유용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예제를 준비해서 보여드렸고요. 한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십시오. 6, 7, 8, 9, 10이 있으면은 분산이라는 건 편차 제곱 평균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예제를 보면은, 아하, 이럴 때는 평균이 8이니까 8을 빼주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다 더하면 0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곱을 해줍니다. 제곱해주면 이런 숫자가 되고, 그거의 평균을 내면 분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평균 내게 되면은 10 나누기 2니까 분산이 2란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분산의 그 퍼진 정도는 2로 볼 수 있는데, 이 숫자도 임의를 제가 키운 거죠. 루트 붙인 게 사실은 이게 어떤 좀 더 표준편차인데 이 숫자가 좀 더 퍼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4, 6, 8, 10, 1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10을 빼준 다음에 제곱을 하게 되면 편차의 제곱이고, 이걸 다 더하면 4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5로 나는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8도 분산인데 마찬가지로 루트 8이 표준편차가 됩니다. 아시겠죠? 바꿔 말하면 편차합이 0이기 때문에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한다? 제곱을 했고 제곱의 합을 개수로 나누면 분산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산이 크다 또는 표준편차가 크다라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숫자가 많기 때문에 멀리 퍼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산은 이렇게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는 내용이 중요한데 잘 보세요. 편차라는 거는 deviation 이렇게 나오죠. 편차라는 거는 이렇게 합니다. 별량 마이너스 평균을 가리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하, 편차를 그냥 다 더하면은 항상 0이 나오더라. 그죠? 그냥 더하면 0이 나오니까 뭐가 필요해요? 제곱해서 더하자. 이게 뭐다? 분산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말이 등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등장하면 절대편차란 말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절대편차란 말이 나오는데 절대편차가 왜 나올까? 여러분들 절대편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항상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절대값 붙인 게 있을 수 있죠. 이걸 절대편차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편차라 하면 잠깐만요. 절대편차라 하면 편차합이 0이기 때문에 뭘 하자? 양수를 만들자. 그래서
요 절대값 붙인 거 우리는 절대 편차를 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평균 절대 편차, mean absolute deviation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제곱한 게 아니라 여기를 절대값 붙여서 양수를 만들고 평균 낼 수 있습니다. 이걸 뭐냐면 절대 편차의 평균 절대 편차를 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값 붙이는 거는 어떤 값으로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수학적인 공식을 만드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값은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평균 절대 편차는 의미는 알아야 되지만 수학 또는 공학에서는 절대값을 막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뭘 한다? 제곱을 하자. 그럼 요걸 뭐라 부른다? 분산이라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산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나타내고 편차 제곱 평균이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표준 편차라 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임의로 뭘 했어요? 원래는 제곱을 안 하고 싶은데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임의를 제곱을 했죠. 그럼 숫자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럼 다시 뭐냐면 루트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분산이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분산이 등장하는데 갑자기 표준 편차란 말이 왜 나왔을까?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분산 자체가 편차의 제곱이 평균인데 숫자가 크기 때문에 루트를 붙여서 표준 편차란 말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디비에이션, 편차가 아니라 표준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TD라고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표준 편차라 함은 다음과 같이 루트 분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둘 다 뭘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값을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스텝 2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스텝 2는 기초통계랑 산포도인 범위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범위 한번 보실까요? 범위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구간의 길이, 구간의 길인데 여러분들 최대값 빼기 최소값을 하면 이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2, 3, 4, 5 다섯 개의 숫자가 있으면은 그냥 5 빼기 1이, 그러니까 4라는 게 어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범위를 가리키니까 4고요. 6, 7, 8, 9, 10 두 번째 이제 데이터 셋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10 빼기 6이니까 4라는 숫자도 나와서 이것도 범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범위가 같다고 해서 같은 모양의 분포는 아니고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건 똑같이 레인지가 4로 또 동일하지만 이 분포의 모양은 다를 수 있다. 요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스텝 3로 왔습니다. 스텝 3는 뭐냐면 기초통계량 산포도인 IQR, 인터쿼타일 레인지라고 말씀드렸죠. 4분위 편차. 4분위 편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터쿼타일 레인지.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말씀드렸듯이 1분위수, 2분위수, 3분위수, 4분위수를 하는데 Q1은 25% 지점, 데이터를 쭉 나열한 다음에 이렇게 비율로 잘라서 25% 지점, 50% 지점이 이게 메디안이겠죠. Q2, 75% 지점이 Q3, 100% 지점 Q4입니다. 그래서 그 4분위 편차라는 거는 Q3와 25% 지점과 3분위수와 1분위수의 차이, 이걸 IQR을 하고, 즉 25%에서 75, 한 50% 정도의 데이터인데 중심에 가까울 수 있는 이 20에서 75 숫자의 길을 측정하는 게 뭐냐면 4분위 편차입니다. 그럼 4분위 편차는 어떻게 구할까? 대략적으로 나중에 컴퓨터가 계산하겠지만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데이터들이 쭉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쭉 오름차순을 정리한 다음에 뭘 계산해요? 메디아 먼저 계산한다고 합니다. 즉 Q2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50% 정도의 숫자를 찾고 나서요. 그 다음에 최대값을 찾고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습니다. 민과 맥스를 찾아준 다음에 이 민과 메디안의 가운데 다시 그거의 메디안 중앙을 찾게 되면 이게 뭐냐면 Q1이 될 거고 그게 25% 지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메디안과 다시 Q2와 최대값 맥스의 중앙값 메디안을 찾게 되면 여기가 뭐냐면 Q3가 되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이거의 길이 이만큼이 한 50% 정도의 데이터인데 중심에 있는 50% 데이터죠. 요만큼. 요 길이를 우리는 IQR이라 하고, IQR이라는 거는 75% 지점에서 25% 지점 뺀 거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위 편차라는 거는 IQR은 Q3에서 Q1 뺀 거고 75%에서 25% 뺐던 어떤 구간의 길이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스텝 4입니다. 기초통계량 산포도인 변동계수. 여기 CV죠. 여기서 CV라고 나타나는 건 뭐냐면 코에피션트 베리언스, 이게 무엇인가? 코라는 건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셨죠?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변동계수라 하면 코에피션트 베리언스, 평균에서 요 CV라고 쓰는데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거다. 그러면 이 표준 편차라는 건 루트 분산이었고, 분산이란 건 뭐냐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잖아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잖아요. 얼마나 퍼져 있는 건데 평균에서. 그러니까 평균 대비 이게 크다. 이게 자꾸 1에 가깝다는 건 뭘까요?
이게 1에 가깝다는 거는 이거랑 거의 이게 n분의 요게 1이라는 거는 요거랑 똑같은 숫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멀리 퍼져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평균 대비 절대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집단의 어떤 단위가 비슷한데 뭔가 평균 스케일이 다르거나 그럴 때 비교하고 싶을 때 쓴다고 하고 어떤 퍼진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절대 수치가 아니라 비율이니까 단위는 뭐다? 퍼센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조금 더 감이 올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변동계수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A 집단의 평균이 10이고 표준편차가 2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10이라는 거는 2 나누기 10 나누기 100이니까 2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10이고 표준편차가 2니까 대략적으로 가운데서 20% 정도만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런 감을 잡을 수 있고요. B 집단이라는 거는 평균이 20이고 표준편차가 110. 두 개가 스케일이 다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누니까 50% 정도가 되구나. 그러면은 평균에서부터 한 절반 정도를 평균이 100이면 20이면은 중앙에서부터 나누니까 10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 뭐 요런 감을 잡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근데 그럼 B집단의 변동계수는 CV는 50%고 A집단의 CV는 20%란 말이 나오면은 B집단이 더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집단이 상대적으로 평균에서부터 멀리까지 갈 수 있겠구나. 절대값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숫자에 2라는 10이라는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게 평균도 다르고 스케일이 다르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는 뭐냐면 B집단이 그래도 멀리 이 값의 평균에 비해서란 말이 중요합니다. 평균 대비 멀리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게 CV입니다. 그래서 CV는 언제 쓰기겠어요? 두 집단에 상대적으로 어디까지 멀리 떨어질까?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질까? 멀리 퍼져 있을까? 이런 걸 비교할 때 쓴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오늘 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삼포도, 디그리 오브 디스펄전은 지난 해봤던 중심, 기초통계랑 세 가지 중에 중심 경향성은 가운데를 나타내는 거고, 삼포도는 가운데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분산이라는 건 말씀드렸듯이 편차를 막 해야 되는데 0이 나오기 때문에 제곱에서 평균 냈다. 즉 이건 그냥 기본적인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퍼짐 정도고요. 그 다음 레인지라는 건 최대값 빼기 최소값, 그냥 구간의 길이를 나타내고, 4분위 편차도 어떻게 보면 길이를 나타내지만 75%에서 25% 지점을 빼는 건데, 다만 이거는 이상치, 갑자기 이상하게 숫자가 막 이상한 숫자가 껴있을 때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숫자의 크기와 상관없이 비율로 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변동계수는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비율이고, 비율이란 말은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가운데 중심 대비 몇 프로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럼 두 집단 대비 퍼센트가 높은 쪽이 평균 대비 멀리 퍼질 수 있다. 이런 상대적인 산포의 비교를 비교할 때 코에피션트 오브 베리언스, 그래서 변동계수를 쓸 수 있다라고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 대략 좀 길게 알차게 준비하려고 여러분들 준비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용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기초통계랑 두 번째 이야기인 디그리 오브 디스펄전 3포대에 관한 내용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외도 첨도, 뾰족한지랑 좌우로 비대칭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마 제가 아까 잠깐 파이썬을 언급했었는데, 파이썬은 아마 실기하기 전에 뭐 이런 내용들 한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한번 이런 내용들은 다음에 한번 별도의 영상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빛공남 채널 꼭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